주에도 육효 이론을 계속해서 공부할 텐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제일 먼저 육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수는 그 이름 그대로 그 6가지 그 짐승의 이름에다가 뭐 배속을 한 거죠. 그것을 이제 오행의 성정을 배속을 해서 그 육수의 그 특징을 삼아서 그 효에 대비해 가지고 통변할 때 응용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수 자체가 어떤 뭐 그 효를 어떻게 하거나 뭐 생극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 효 자체의 어떤 성격 같은 걸로 그런 걸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의 색깔을 입히는 거고 효 자체가 뭐 생을 받는다던가 힘이 세진다던가 약해진다던가 그런 것들하고는 무관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효가 발동을 해서 그게 이제 어떤 뭐 답을 주는 그런 효가 되었을 때 그 효가 이제 답인데 뭐 이를테면은 뭐 금이 붙어 있으면은 금에 관한 속성을 응용을 해서 뭐 흰색이다 이런 식으로 유추해내는 것처럼 그 육수의 특징을 가지고 그게 어떤 사안이다라고 응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수는 이제 그 해당하는 그 효에 붙어서 그 효의 성격을 얘기를 하면서 또 효 옆에는 당연히 또 육친이 붙게 되죠. 그래서 그 육친과 같이 맞물려서 어떤 특성이나 특징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수를 붙일 때는 그 우리가 그 앞 시간에 우리 그 궤반 작성할 때는 당연히 그냥 그 일간의 천간을 보고 붙이는 방법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원래 육수를 붙이는 기준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령을 기준으로 해서 원령의 지지를 기준으로 해서 붙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일진의 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시간의 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령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어떤 그 월에 따라서 어떤 일이 전개되는 그런 사안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그 매 시각마다 뭔가 변하는 사항을 물어볼 때, 점칠 때 그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일진을 보겠다 할 때, 그래서 그 하루 안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각각의 그 뭐 유다, 신이다 하는 붙는 그런 것들을 다 어떤 그 하루의 시간으로 응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각 시간에 붙는 어떤 육수의 그 성정을 가지고 응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시간을 중요하게 뭔가를 보고자 할 때는 시각의 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육수를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2가지 방법은 이제 예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주로 사용되는 거는 일진의 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육수를 붙이는 방법. 이거는 이제 뭐 웬만한 질문에는 다 사용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육수를 붙일 때는 뭐 이거 우리 공부했었던 내용이지만요. 육수는 이제 청룡부터 시작해서 이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청룡, 주작, 구진, 등사, 백호, 현무 6가지가 계속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청룡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이 구진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건너뛰는 일은 없고요. 이 순서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대신에 이제 시작이 뭐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일진의 천간이 갑이나 을이면 청룡부터 시작을 해서 청룡, 주작, 구진, 등사 이렇게 나가고 일진의 천간이 기이면 등사부터 시작을 해서 등사, 백호, 현무, 다시 청룡, 주작, 구진 그런 식으로 여길 6개를 붙인다는 얘기가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육수의 규칙이 적용되고 있고 어디에 붙이는 거는 아시죠? 효 옆에 우리 그 납갑을 붙이고 그 다음에 육진 붙이고 예, 그 다음 자리 옆자리가 육수의 자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육수를 붙이고 나서 육수를 보고 어떤 성정이나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통변에 응용을 할 수 있겠는데 간략하게 이제 육수의 성정을 좀 살펴보면 육수의 성정이라 그러면
외부적으로 나타난 어떤 상을 이제 비유한 건데요. 약간 뭐 성격이라고 봐도 되고 사람의 그런 성정에 비유하자면 이러한 것들이 된다 하고 정리해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청룡은 일단 제일 좋은 거, 좀 밝은 거, 뭐 바른 것, 밝은 것, 제일 좋은 것, 길한 것,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정도 좀 공명정대하고 어질고 자애로움이 있고 또 활악하고 좀 영리하고 명민하고 용모 자체도 좀 수려하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인물을 표현할 때는 이런 성정을 대비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이러한 성정으로 그 일을 좀 추론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주작은 우리 그 말에 관련한 그런 육수죠. 그래서 그 구설이나 말하는 거, 시비구설 또는 어떤 뭐 비방 요런 거하고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성정은 좋은 면으로는 좀 착하고 유쾌하고 발랄하고 뭐든지 좀 열심히 하고 그런 성정으로 대표되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좀 말과 관련된 거 이게 이제 주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직업도 말하는 직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실제로 말하는 강사나 뭐 교수 강사 또는 변호사 이런 식으로 말하는 직업들이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구지는 이제 좀 그 두터운 토성이잖아요. 그래서 좀 후중하고 느리고 둔하고 이게 잘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그 한 가지 그대로 쭉 가는 그런 성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기 한 가지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해서 그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사람, 또 어떤 기술 하나를 가지고 뭐 10년, 20년 쭉 해가지고 그 방면에 최고의 기술자가 되는 사람, 또는 어떤 예술이나 기에 한 분야,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그 일을 꾸준히 닦아 나가는 그런 직업들이 유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산은 우리가 약간 그 속인다는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 사기, 그래서 그 약간 뭔가 의심스럽고 속이고 그런 기운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성적으로는 이제 좋게 보면 영특하고 활발한 거, 근데 조금 이제 단점으로 본다면 좀 경망스러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좀 의심과 염려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좀 사기, 거짓말, 사기꾼 이런 식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호는 우리 뭐 호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섭고 용맹하고, 그 다음에 잘 연결하는 것이 피를 보는 그런 것들이 백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피를 보는 사고 또는 피를 보는 수술 이런 것들도 백호에서 많이 유출을 하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피를 보는 어떤 의사 이런 직업도 유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맹하고 투쟁적이고 뭐 강직한 그런 성품에서 연결해서 군인, 경찰 그런 사람들의 직업군도 백호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호 자체가 이미 좀 살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좋게 붙으면 군, 경찰직 뭐 이런 식으로 용맹하고 투쟁적이고 강직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백호가 붙었을 경우에는 좀 이렇게 사고나 어떤 수술이나 이런 식의 그런 것들과 많이 살성과 많이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무는 뭔가 좀 어둡고 숨기고 좀 감춰진 거, 비밀스러운 거, 그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죠. 그래서 좀 좋게 보면 조용하고 말수가 없는 그런 성정이지만, 좀 단점으로 보자면 뭔가 숨기고 있고 자기 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정. 그 다음에 이제 현무하면은 잘 연결되는 것이 도둑. 그래서 응용할 때 이제 도둑
뭔가 잃어버리는 거, 도둑 맞는 거, 그다음에 약간 뭔가 속이는 거, 그런 것들하고 많이 유추가 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육수의 성장을 각자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기에 정리한 거는 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성정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청룡이 좀 새롭고 젊고 밝고 이제 막 피어나는 그런 거라면, 상대적으로 구지는 청룡에 대비해서 봤을 때 오래 묵은 거, 늙은 거, 그리고 등사가 아까 또 봤듯이 좀 약간 가볍고 허하고 약간 속는 거,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구지는 이거의 등사에 비유하자면 굉장히 두텁고 무겁고 변하지 않고 그런 의미가 있고요. 현무가 좀 뭔가 숨기면서 음흉하면서 어두운 그런 기운을 낸다면, 상대적으로 주작은 밖으로 발설하는 거니까 시끄럽고 드러나고 그런 것을 상대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백호가 약간 성질 급하고 금방 부셔질 것 같고 그런 의미라면, 상대적으로 또 구지는 느리고 안정되고 변함이 없고, 또 청룡을 좀 착하고 건장하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백호는 약간 청룡과 대비해 본다면 악한 쪽으로 되고 파괴하고 부셔지고, 그리고 청룡이 좀 진실한 것을 의미한다면, 상대적으로 등사는 좀 속이는 거, 사기성, 그런 걸 의미하고요. 백호가 용맹하고 강한 걸 의미한다면, 그와 상대적인 건 현무는 좀 부드럽고 음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각각 좀 상대적으로 육수의 성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청룡은 좀 뭔가 길한 거죠. 착하고 밝고 건장하고 좋은 거. 그리고 백호는 뭔가 용맹하고 그러는데 좀 살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등사가 이제 뭔가 좀 속이는 것 같은 그런 거. 현무도 뭔가 어둡게 감춰두는 그런 의미가 있고, 구지는 무겁고 꾸준히 쌓아진 거고, 이렇게 둔탁한 오래 묵은 흙 같은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주작이 뭔가 말과 관련된 거. 그래서 보통 주작은 구설수, 시비가 붙는다, 뭔가 비밀이 폭로된다, 그런 것들과 많이 연결이 돼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육수의 속성을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렇게 육수의 성정을 자세하게 자꾸 살펴보는 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통변해서 계속 응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효를 이제 통변을 할 때는 일이 된다 안 된다 라는 답하고, 언제 된다라는 답 끌어내는 게 6월 달에 된다, 며칠 날 연락이 온다, 이런 식의 답을 끌어내는 것이 육효의 또 묘미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더불어서 더 어떤 좀 디테일한 거,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온다, 그 사람은 아마 군인이나 경찰일 것이다, 술집 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식의 그런 디테일한 것들까지 답변을 해줄 때 얘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그 육효의 묘미고, 또 그렇게 해야 정말 육효를 잘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한 답을 끌어내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정보는 효하고 어떤 납갑하고 육친하고 육수, 요런 한정된 요런 정보들 속에서 그렇게 좀 다양하면서도 디테일한 얘기들을 끌어내려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이나 물상들을 좀 잘 알고 있어서 해석할 때 자유자재로 그런 것들 끌어내서 통변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육수도 그런 식의 어떤 상세한 그 부분들을 응용할 때 많이 써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육수에 대해서, 육수의 속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실제로 육교를 해석할 때 이 중에서 뭘 갖다 잘 뽑아서 쓰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뭐 실력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그 청룡부터 다시 육수의 속성과 또 대비되는 물상들을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청룡은 일단은 목의 성정을 갖는 거, 그 다음에 기란상이고, 일단은 뭐 학자나 뭐 문관, 고관 또는 이제 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인이 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돼요. 귀인이 도와준다, 뭐 이런 거. 일단 인품도 된 사람, 좋은 사람, 군자. 어쨌든 뭐 좋은 사람이죠. 된 사람, 좋은 사람, 귀인이 청룡으로 대비가 되고, 그러면서도 약간 유흥오락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즐긴다. 젊은 사람들이 그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젊은 사람들의 그 유흥오락, 예, 그런 것들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뭐 그런 퇴폐적인 향락이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한참 젊은이들이 한참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뭐 놀기 좋아하고 그런 성정을 대비하면서 유흥이 들어가요. 그리고 방향으로는 동쪽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색깔로는 청색, 예, 그리고 그 장기로는 간이나 담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체에서 머리 부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건강, 질병 이런 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뭐 대비해서 간이나 담이 안 좋다, 뭐 그쪽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가 있고요. 또 뭐 청색의 옷을 입은 누가 어떻게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청룡은 좀 좋고 길하고 밝고 좀 뭐 건장하고 젊고 젊은 거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작, 주작은 화의 성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말을 관장하는 거, 말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좋게 펼치면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직업, 안 좋게는 말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구설수, 그리고 좀 언쟁이 벌어진다든지 소송도 주작하고 관련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서라는 얘기가 많이 통용이 돼요. 이제 이게 이 문서는 어떤 그 뭔가 알림의 의미, 알림장의 의미예요. 그래서 알려지는 그런 의미의 문서, 소식이 온다, 알려진다, 그거에 관해서 알게 된다, 소식을 듣게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가볍고 발랄하고 경망스러운 그런 의미도 들어있기 때문에 좀 이런 변덕, 사치, 경솔 한 이런 의미들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애하는 그런 성정도 들어있고요. 방향으로는 남쪽이 되겠고, 색깔은 적색이고, 매운맛, 쓴맛 이런 걸로도 응용할 수 있고요. 뭐 심장병, 화병 이런 화에 관련한 질병으로 대비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관, 유흥업 이런 거, 그 다음에 화려한 미장원 꾸미는 거, 화려하게 꾸미는 치장하는 거, 이런 것도 주작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예인, 또 뭐 무당이나 역학인 이런 사람들도 좀 이렇게 그 말로 하는 그런 직업이라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떤 그 법관, 형무관 또는 교육계의 그 선생님들, 언론인까지, 그래서 말하는 직종의 사람들이 다 대비가 되고요. 덧붙여서 좀 화려하고 치장하고 하는 직업들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보통 주작하면 제일 많이 구설수, 관제 또는 소송, 그다음에 뭔가 좀 그 알려지는 거, 이런 것들로 많이 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진이에요. 구진은 오래 묵은 거,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 있는 토, 토의 성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그냥 두텁게 쌓여 있는 토죠. 움직임도 없고 변화도 없는. 그래서 좀 우직하고 완고한, 인색한 그런 성정을 나타내고,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느리고 막히고 지체되고, 대신에 좋게는 변함이 없으니까 신용이 있는 그런 그 표현도 할 수가 있고요. 대비되는 물상은 땅, 또 농산물, 색깔은 노란색. 보통 이제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구진이 붙을 때 토지나 부동산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묘에 관련한 얘기도 간혹씩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이제 막힌다, 지체된다는 의미에서 어디에 좀 들어가게 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땅에서 연결이 돼서 농림, 농수산, 건축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연결이 되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군 경찰이 나오고 농업이나 승려나 그래서 구진은 이제 좀 그 후중하고 오래 묵은 흙을 그 연상하시면 이런 특성들이 좀 바로바로 떠오를 수가 있죠. 그리고 등사예요. 등사도 토는 토인데 앞에 거에 비하면 가볍고 얇고 좀 이렇게 꾹꾹 눌러져 있지 않은 그런 얇은 헛토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성정의 토예요. 그래서 조금 삿된 기운을 의미하는 그런 성정이 있고, 등사 자체가 이제 뱀이라서 뱀 자체 그 상징성도 약간 뭐 속임수, 사기성 그런 것들의 상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 거짓말, 사기, 뭐 그런 것들로 많이 대비해서 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정신적인 문제, 그런 질병으로 대비를 하고, 질병으로도 조금 안 좋은 거, 암 종류 아니면 전염병, 그리고 이제 괜히 헛것에 놀래는 거, 꿈자리가 사납다든지 막 그 헛것이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도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원, 보건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영화, 사진, 관광, 인쇄물 요런 것들하고도 또 등사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많이 사기꾼, 거짓말 요런 것들로 많이 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귀신 중에서도 이런 뭐 옛날 신, 조항신, 집터신 그런 음적인 신들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이 등사가 등장을 할 때 뭔가 사기꾼이다, 그게 거짓일 수 있다, 의심해 봐야 된다, 속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괜한 그 뭐 만약 가택점이나 이런 거에서 붙었을 때는 그 집에서 자니까 잠을 자면 뭐 꿈자리가 안 좋다, 뭐 괜히 헛것이 보이는 집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백호. 백호는 이제 금의 성정이죠. 그래서 좀 살성을 띠고 있고 호랑이에 비유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피에 관련한 뭐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를 보는 어떤 사고나 상해 수술, 그리고 어떤 용맹하고 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권력, 야심, 용감하고 혁신하는 거. 직업군은 군경찰이나 또는 이제 피를 보는 직업, 의사. 그 다음에 좀 심하게는 뭐 이렇게 깡패, 이런 이제 살성을 의미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좀 무기, 칼, 또 자동차, 뭐 광물 이런 금에 해당되는 그런 물상들도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질병점이나
또는 무슨 신명점이나 뭐 신수점 이런 거 볼 때 백호가 붙으면 일단은 사고를 조심해야 되고, 뭐 어디가 아픈데 좀 수술해야 될 일, 피를 볼 일이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로 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무. 현무는 좀 어두운 거, 수의 성정을 가지면서 좀 어두운 거, 음한 거, 좀 느리고 감춰진 거,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좀 음침하고 비밀스러운 거, 어디 숨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이고, 도둑으로 많이 비유를 해요. 그리고 또 뭔가 잊어버리거나 그런 거, 그 다음에 좀 술이나 여자,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좀 향락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죠. 이거 소위 뭐 물장사라는 거, 술집이나 다방 이런 것들도 다 현무하고 연결이 되고요. 또 의외로 이런 교통순경, 세무서, 뭐 경찰, 해양청, 이제 수 기운이니까요. 그런 것들과도 연결이 되고, 도둑, 강도, 사기꾼. 그래서 도둑이라는 거하고 가장 많이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좀 숨겨진 게 있다. 다 얘기 안 하는, 감추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뭐 또 좀 속고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들을 부여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